과일, 채소의 다양한 식이섬유들이 장 건강에 꼭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역시 과일, 그리고 가끔 이제 채소도 같이 드시면 더 좋겠죠.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굶고 막 저칼로리 개선하시고 뛰고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 몸에 지방 대사를 하고 노폐물을 빼주는 간과 장을 신경 써야 되겠다. 건강해지면서 몸에 염증도 사라지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몸에 있는 지방을 빼는 거죠. 살을 뺀다라는 말을 보통 사용하지만 우리가 근육을 빼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고요. 몸에 여기저기 쌓여있는 지방, 체지방 또는 내장 지방을 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체지방과 이 내장 지방에는 우리 몸이 감당해야 되는 독소들을 또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독소, 식품 첨가물들 여러 가지가 같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을 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같이 빼야 지방과 독소가 같이 빠집니다. 근데 해독은 어떨 때 잘 되느냐? 바로 충분한 영양이 들어와야 해독이 잘 됩니다. 그냥 굶고 뛴다고 해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요, 사실 건강과 같이 직결된 표현입니다. 내가 몸이 살이 쪘다는 것은, 지방이 쌓였다는 것은 현재 지방 대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뜻,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요, 살만 빼려고 막 칼로리 줄이고 막 운동해서 살만 빼려고 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살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호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건강 전문가들,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십시오 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좀 맞지 않고요. 건강하면 살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건강을 목표로 하면 살이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독을 잘할 수 있을까? 자, 바로 해독하는 장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해독 장기라 하면 어떤 장기가 있나요? 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 그리고 몸에서 노폐물들을 잘 내보내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간과 장 건강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방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또 몸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야 되니까, 자, 지방 대사 그리고 독소 분해를 가장 잘하는 간 건강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간이라는 장기는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해독을 하고 여러 영양소를 합성하고 저장하고 대사하기도 하는데요. 내 몸에 지방이 넘쳐나면 간에서 또 지방을 머금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넘치고 넘치다 보면 체지방으로 내장지방으로 계속 쌓인다는 거죠. 이 지방 분해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면 당연히 빠지겠지만 얼마나 힘이 드는가요? 그래서 운동으로 살 빼고 또 먹는 거를 줄여가지고 살 빼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독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도전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이룬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인데요. 저는 맛있고 달콤한 걸 먹으면서 살을 빼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간에 1단계, 2단계 해독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1단계 이 해독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A, C, E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간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줘서 독성 물질을 불렸다가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단계에도 역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아미노, 글루탐산, 시스테인 이런 영양소들이, 아미노산들이 2단계 해독에도 꼭 필요한데요. 영양이 있어야만 간 세포가 해독을 잘 해내고 독소를 배출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과일입니다. 비타민 A, C 어디서 구하기 쉬워요?
과일에서 구하기 쉽죠.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베타카로틴, 이 모든 것들이 과일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물론 채소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달콤하게 먹으면서 살 빼는 법을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과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과일을 드시고 식전에 오렌지 하나씩이라도 더 드신다면 한 달에 제가 한 4kg에서 5kg까지 빼신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특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4, 5kg 정도 좀 빠르게 감량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빼고 싶은 거는 계속 지방이잖아요. 근육은 안 빼고 싶고 오히려 근육을 늘리고 싶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체지방만 빠지고 근육은 늘어나거나 근육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70대 중반이신 그 어르신도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 한 달 만에 근육은 0.4kg가 늘고 체지방은 3kg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70대면 보통 신진대사가 조금 더 느려지는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건강이 과일 식사로 간이 튼튼해지니까 다이어트가 아주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운동을 과격하게 했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하신다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간 건강에 주목하시고 이 간 해독력을 올려주는 과일 식사, 아침 과일 식사, 또 식전 과일 꼭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도 역시 우리가 비만세균이다, 날씬세균이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 뚱뚱한 사람의 이 장내 건강, 그 장내 미생물을 보니까 퍼미큐테스라는 비만세균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고요. 날씬한 사람을 보니까 박테로이데테스라는 날씬세균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의 경우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찐다. 난 물만 먹어도 살찐다. 쟤보다 내가 적게 먹었는데 내가 더 살찐다. 쟤는 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다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장 상태가 나쁜 거예요. 이 장내 비만세균, 장내 유해균이 좀 많다 보니까 정말 적게 먹고 칼로리도 많이 안 먹는데도 계속 살이 안 빠지고 찌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비만세균은 줄이는 것이 좋겠고 날씬세균은 늘리는 것이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바로 날씬한 세균, 좋은 균을 늘리는 것도 과일에 있는 성분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장내 유익균들은 올리고당이나 프룩토 올리고당이나 갈락토 올리고당 같은 복합 당류를 먹어서 자기들의 먹이를 삼고 있고 과일, 채소의 다양한 식이섬유들이 장 건강에 꼭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역시 과일, 그리고 가끔 이제 채소도 같이 드시면 더 좋겠죠. 해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굶고 막 저칼로리 개선하시고 뛰고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 몸에 지방 대사를 하고 노폐물을 빼주는 간과 장을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면 건강해지면서 몸에 염증도 사라지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는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헬스장 다니면서 살을 힘들게 빼는 분에게 이제 과일 식사, 아침이라도 과일 식사를 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과일도 먹기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자, 헬스장 가서 1시간 달리는 게 힘드세요? 과일 먹는 게 힘드세요? 네. 1시간을 달리는 것보다 사과, 오렌지 하나씩 드시는 거 훨씬 쉽잖아요. 제가 더 먹으라고 하는데도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행을 하셔서 한 달에 5kg 정도 감량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힘들게 막 뛰는 거 이것만 혹시 정답이라고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과일 도시락을 꼭 싸가지고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집에서 드시거나 혹은 못 드실 경우에도 사무실 가셔서 이렇게 과일 도시락 하나 놓고 오전 내내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500g, 뭐 700g도 좋아요. 이거를 드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이제 점심과 저녁은 외식하기가 쉽잖아요. 여기 뭐 토마토 한 봉지라도, 파프리카 한 봉지, 뭐 사과 반 개라도 점심 저녁에 뭐 오렌지 하나라도 한번 드시고 하나씩 드시고 나서 일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식사를 하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쌀밥을 먼저 드시기보다 반찬 중에 만약에 샐러드나 채소나 쌈채소나 해조류나 버섯류 같은 식물들이 있다. 이것은 혈당이 낮기 때문에 그 반찬들을 먼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쌀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음식의 속도나 순서만 바꿔도 혈당 속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외식을 가실 때는 오렌지 하나, 뭐 방울토마토 좀 몇 개 드시고 나서 채소 반찬 위주, 식물 반찬 위주를 먼저 드신다면 훨씬 이전과 다른 몸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한 끼 꼭 챙겨 주시고요. 혹시 점심 저녁에 꼭 외식을 한다라면 식전 과일, 또 식사 중 채소 선택,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 때문에 제로 식품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설탕에는 칼로리가 없고, 제로 음료에는 칼로리가 없다, 무칼로리다, 0칼로리다 해서 이렇게 살찌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광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많은 또 연구 조사를 했겠죠. 네, 아스파탐 같은 경우 당연히 칼로리는 없지만, 자, 우리 인체는 사실 칼로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말 너무나 조화로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뭐 또 영혼에 관련된 너무나 조화로운 인체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칼로리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아스파탐이나 이런 제로 콜라 같은 거기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들이 있죠. 자,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우리 몸의 뇌 시상하부라는 것을 계속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상하부가 하는 일은 식욕 중추와 식욕 억제 중추, 포만 중추를 서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 감미료가 시상하부를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식욕 조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칼로리는 없지만 계속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비만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몸 전체에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실 칼로리라는 것은 100년 전에 나온 개념이에요. 칼로리는 어떤 음식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겁니다. 네, 물 1도씨를 올리는데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거라서 우리 몸은 태워서 발생하는 열이 아니라 소화돼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라는 개념은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네, 100년 전에 나온 개념이고 태워서 발생하는 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또 뭐 삶았느냐 구웠느냐 튀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가공식품 있죠. 빵이나 과자나 다 가열 조리된 음식의 경우 당연히 고칼로리 음식이 당연히 살을 빨리 찌게 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계산하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살아있는 음식, 과일 500칼로리 먹었을 경우와 빵 300칼로리 먹었을 경우 우리는 칼로리를 접근하면 뭐가 살찐다고 대답하기 쉬울까요? 빵 300칼로리가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런데 과일 500칼로리를 먹었을 때가 우리 몸은 더 살이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개념보다도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내 몸에 간, 장, 신장, 췌장, 위, 우리 온몸 또 뇌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도 역시 뇌의 시상하부,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중추를 계속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완전 소화라는 책을 쓰면서 건강의 원리는 내가 섭취한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찌꺼기만 내보내는 방법,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위 건강법, 장 건강법, 간 건강법,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좀 개정 중부에서 췌장 건강법까지 제가 책에 담았는데요. 이 각 장기들의 건강법, 그리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만성질환으로부터는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구성을 하고 주식을 찾다 보니까 과일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과일을 먹고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는지, 과일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두 번째 책인 아침 과일 습관에 담았습니다.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로, 만약에 전 국민이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아픈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암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과일 습관,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력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고기를 먹어서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라는 문구도 보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완전 면역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인체는 완전한 면역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정교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쉽게 갑자기 생겨난 바이러스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는 허술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인체는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면역 시스템, 그리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재 만성질환으로 전 세계가 80% 인구가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만성질환들은 충분한 지식과 바른 식습관을 갖춘다면 우리가 절대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으로부터 꼭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소중한 것은 첫 번째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은 부와 많은 명예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투자, 또 건강을 위한 바른 지식과 약간의 실천, 행동을 더하신다라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